임대인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미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3일 남겼어요. 청구를 언제 하는 게 맞는 건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복덩이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를 언제 하는 게 맞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면은 계약 만기일에서 거꾸로 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쌍방이 임과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이때 서로가 통보를 안 하고 이 기간을 넘겼어요. 만 2개월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도 자동 갱신이 되는 겁니다.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상담한 것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임차인 측의 법률적인 자문을 제가 해드렸고, 다른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측에서 자문을 했습니다. 소송을 임대인 측에서 걸었습니다. 보증금 5천에 월 50짜리의 집이었는데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천에 75에서 80 정도 받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월세가 많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. 임대인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미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3일 남겼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정확히 1개월 27일 때 되는 날 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야 되겠다. 이러니까 이제 임차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.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. 이랬더니 임대인이 그럼 못 올려주면 나가달라. 이렇게 한 거예요.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코치를 했습니다. 안 나가도 되니까 안심하고 그냥 사시라고. 그리고 소송이 오면 이렇게 받아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코치를 해드렸고요. 임차인이 이겼습니다. 만 2개월에서 3일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미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고, 이분은 예전 금액 그냥 그대로 월세 10원 한 푼 올려주지 않고 그냥 살게 되었고요. 임대인은 쓸데없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변호사비 다 500만원 날라가고 소송비 날라가고, 2년 동안에 그 차액이 760만원 정도 됐는데 760만원을 벌자고 소송을 걸어놓고는 져버렸으니까 76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가 없게 돼버렸고, 소송비도 그만큼 날라갔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 1500만원이 깨진 셈이에요. 소송을 걸 때는 내가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디 자문을 구해가지고 성소율이 많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겁니다.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잖아요. 거기는 무조건 하고 이긴다고 합니다. 왜냐? 일단 사건 수임을 받거든요. 수임료가 기본 500이잖아요. 이 사건이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원 먼저 받거든요. 민사소송은요,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. 그게 1년 만에 끝날지 2년 만에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.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. 정신이 피폐해지면 내 할 일을 못해요. 온 정신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. 그거에 대한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그 에너지로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더 쏟으시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요.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대화의 핵심은요,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일에서 거꾸로 만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. 임대인, 임차인, 쌍방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 안 한다 나가달라 통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가급적이면 통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나서 구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도 있는데, 가급적이면은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음성 녹음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. 그걸 문자나 카톡을 보냈을 때 상대가 읽었다는 걸 캡처해 놓으시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통보하는 방법 중에 내용 증명을 어떤 식으로 띄워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